저는 여러분들한테 네, 녹음을 시작하네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또 그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얘기도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정성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온라인에서보다는 오프라인 저도 마음이 편하고 못할 얘기, 할 얘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프라인에서 지난번에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만남의 기회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요새 너무 잘 찾아져서 다음에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네, 하여튼 주변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재미없으면 뭐 투자도 안 하는 거죠. 재밌어야 투자를 하지. 돈만 생각하면 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네, 잘 보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서점에 가서 책 몇 권 사가지고 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코너에서는 책 좀 고르지 마세요, 웬만하면.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믿어봤자 뭐 좋을 게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인제 그 방법은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저는 인제 어쨌든 변화가 중요한데 이게 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찾기도 힘든 엄청 구석탱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발견해서 인제 샀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근데 결론은 너무 또 심플해. 그래서 뭐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 다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행동 변화의 양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알리고 싶어. 그러면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요새는 SNS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TV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실험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교잡종 옥수수라는 거를 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위도 잘 견디고 어 그 뭐죠? 벌레나 이런 거에도 저항성이 강한 어 교잡종한 신품종의 옥수수 씨앗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선보였어요. 근데 기존 농부들이 이런 옥수수 씨앗을 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출시를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이걸 왜 안 쓰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결론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처했을 때 뭔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있잖아요. 이게 변화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 광범위한 마케팅, 새로운 교잡종 옥수수라는 거를 저희가 신품종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변한다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겟을 딱 정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쓰게 하고 그 쓰는 농부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 A라는 지역에 10 가구의 옥수수 농사를 짓는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최소 3-4 가구 이상한테 이 종자를 무료로 줘서 그냥 써 보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냥 내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 이런 걸 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뭘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인플루언서가 뭐 새로운 뭐가 유행한다라고 해서 하는 건 정보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잡종 옥수수 사례도 그런데 농부들이 분명히 이걸 원했는데 왜 실제로는 쓰지 않고 나중에 이게 배포되는 데만 5 년, 10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를 조사해 봤더니 농부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걸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천천히 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그냥 모든 농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잡종 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했으니까 써보세요라는 광고를 해서는 한 명의 농부도 쓰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게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여기 이 책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로 손꼽힌 게 뭐냐면 한국의 산화 제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 당시 피임 운동을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도 했고 아프리카에도 똑같은 산화 제한 정책을 썼대요. 근데 한국에서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실패.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냐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마다 어, 직접 이걸 사용하고 이 사용한 사람들의 경험과 이것들을 공유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여자분이 이걸 피임을 산화 제한 계획에 따른 피임 방법 도구를 썼더니 좋아라고 하면 B, C, D도 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화 제한 계획도 뭐 아이를 덜 낳아야 되니까 피임 도구를 줄 테니 피임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마케팅을 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하나도 그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는데 그 피임 도구 쓰는 사람을 이상하게 봤다는 거죠. 근데 직접 한두 명이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소수가 사용하게끔 직접 사용하게끔 하고 그게 확산되는 과정을 봤더니 한국은 그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피임 방법에는 동네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어떤 약을 쓰고 여기는 뭐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서 산화 제한 계획이 성공한 이유는 방법의 차이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의식의 차이냐 뭐 교육 수준의 차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커뮤니티에서 쓰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요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막 쭉 하면서 미국 책의 특징인 것처럼 막 연구 논문들과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 그렇다면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촉진시켜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그 캐탈이 되려면 실제로는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를 반드시 그거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게 경험이 전달되게 해야지 광범위하고 얕은 경험을 퍼뜨리는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 책을 제가 보고 나서 생각한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 흔히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실제로는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뭐를 썼다 그러면 뭐 오프라 윈프리가 뭐 페이스북을 사용했더니 또는 트위터를 사용했더니 트위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 오프라 윈프리까지 트위터라는 걸 알고 사용하게끔 발전됐냐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결국은 그런 인플루언서일수록 오히려 혁신이나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더 거부감이 크대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썼다가 근데 그 사람이 트위터를 써서 트위터의 사용자가 급증한 데이터가 있지 않고요. 이미 오프라 윈프리가 사용하기 전부터 트위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가 쓰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건 가능하지만 걔가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나도 써야지라는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진짜 저도 신선했어요. 저도 이런 캐탈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선후가 있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트위터를 썼어? 그러면 트위터가 이미 오프라 윈프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만큼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크록스를 신었어? 그러면 크록스를 빌 게이츠가 신어서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까지도 크록스가 도달할 만큼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폭발적으로. 어.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실제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끌으려면 사고의 변화를 넘어서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키려면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25%를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걸 한번 써볼까라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산의 정도는 아주 소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확산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좋아했던 사례들을 그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봤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데이터를 저보다는 많이 수집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사례를 만들어봤어요. 보여주세요. 자, 크록스죠. 크록스가 이제 주가로는 10배, 10버거짜리 주식이 됐는데 크록스는 원래는 누가 신던 신발이라고 그때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음. 이게 보트 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슬리퍼나 이런 걸 신었더니 미끄러지니까 그 불편하잖아요. 물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구멍 뚫리고 이게 물 배출이 잘 되고 미끄러지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는 용도로 투박하지만 그런 용도의 신발을 만들었죠. 처음에 창업자가. 그래서 원래 용도는 세일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씩 신기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이걸 무슨 동네에 있는 아기들한테 처음부터 신길 생각 없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냐. 서퍼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자주 들어오고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변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뭐 관련된 이쪽 사람들이 조금씩 하는데 여름에 이걸 놀러 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보트 타거나 배를 자주 타는데 의사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의사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신발 신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 슬리퍼보다는 조금 편하고 물에도 안 젖고 위생상 나쁘지 않고 뭐가 묻거나 해도 잘 지워지고 하는 효용을 느껴서 이게 의사가 신는 슬리퍼는 아니지만 원래 서퍼나 세일링용으로 개발된 거지만 신으니까 좋고 편하네라고 해서 서퍼이면서 의사 집단에 공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신는 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 신는 걸 보고 선생님 이거 되게 편해요라고 하니까 간호사도 신고 그다음에 의료 종사자들이 신기 시작하고 이해되세요? 그러지 의료 종사자들의 가족까지도 이거 나 이거 슬리퍼 이거 신어봤는데 이거 너무 편해라고 하니까 그 가족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한테 또 퍼지고 그러고 났더니 인플루언서들이나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스틴 비버가 크록스를 신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이건데요. 어떻게 해서 저스틴 비버한테까지 크록스가 왔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크록스 사례가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한테.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였죠? 유연석 나왔던 그 조정석 나왔던 우리도 그 드라마 얘기하면서 크록스 얘기했었잖아요. 의사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특정 집단이 많이 신는 게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 커뮤니티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 이제 이게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도 실제로 별 볼 일 없던 몇천억도 안 하던 회사가 조 단위 회사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우리는 뭘 찾아야겠어요, 그러면? 자, 이 책을 봤어.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발견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뭘 찾아야겠어요? 우리 이제 소비재 300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내 주변을 보면 된다니까요. 네, 진짜예요. 이게 정답. 그 저희가 또 하나 사례를 넣어봤어요. 다음. 룰루레몬도 우리 그때 책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룰루레몬 칩 윌슨 스토리 봤잖아요. 칩 윌슨 스토리에도 뭐라고 나와요? 요가만을 위한 타이즈. 요가할 때 불편하지 않고 봉제선이 좀 편하고 땀이 배출이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거를 입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동네에 있는 모든 여성들한테 또는 남성들한테 입히려고 만든 광범위한 타겟팅을 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뭐야? 요가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마케팅을 했다라고 나오죠. 실제로 그 책에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도 입고 집에 있으면 실제로 그 옷을 입고 막 운전도 하고 뭐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지. 집에서도 입어. 근데 이거 누구는 이걸 입고 헬스도 하는 거야. 요가도 하지만. 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퍼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너무 편한 거지. 기존의 기성 어떤 스포츠웨어보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땀 배출도 잘 되고 해? 그러면 러닝할 때도 이걸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타이즈 입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패션화하는 일상복으로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눕시를 입고 밑엔 타이즈를 입고 하는 연예인들 뭐 셀럽들의 사진들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막 등하교 할 때도 막 그래서 우리 그때 뉴스 봤더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뭐 성적 뭐 이런 것들 뭐 미국에서조차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거의 뭐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서 헬스장뿐만 아니라 러닝뿐만 아니라 등산뿐만 아니라 요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 용도는 요가 전문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다르나 잭스믹스가 파는 이런 게 다 지금은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계속 룰루레몬 바지도 그렇고 다 옷 입고 있지만 그냥 일상복으로 입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좋은 거니까 얘네 제품들은 평상시에도 입을 편안한 디자인으로만 나오면 사서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산된다니까요. 룰루레몬 역시도 그죠? 엄청난 주가 폭발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최근 몇 년 동안. 음.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해 보세요. 계속해서 호카나 아식스. 원래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클라우드 러닝 했을 때 온 러닝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원래 마라토너들을 위한 신발이라니까요, 이게. 일반인들을 신으라고 개발한 신발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이 신발 업체의 히스토리는 거의 대부분 마라토너들을 위한 거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죠? 어쨌든 호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능성에 치우쳐져 있는 제품이었죠. 그래서 마라톤, 러닝, 그 다음에 워킹,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편한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나고,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대중한테는 패션 아이템으로 이제 온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렇게 확산이 된다니까. 처음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아주 소수의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해. 여기에다가 어떤 아이템도 갖다 넣어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예티도 한번 넣어보세요. 예티 아세요? 예티? 그 캠핑용 보온 박스와 이 캠핑용 제품 만드는 예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티 정도의 그 아이스 쿨러 이런 보냉 박스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얼마나 극한에 간다고. 그쵸? 근데 예티 쓰잖아요. 예티 텀블러 쓰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그 히스토리와 커뮤니티에서의 극찬과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다음 보실래요? 옷도 마찬가지.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파타고니아를 우리 입으라고 만들었어요?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고 사지 말라잖아요. 응. 전문 산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말라야 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 그게 이제 전문 하이킹?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타깃이 넓어지면서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 플러스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따뜻하고 편안한 옷이라는 이미지가 가지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입기 시작하고 이게 대중화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는 동네 아이들까지 다 입어버리잖아요. 애기들한테 사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네.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료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기업, 이 제품, 이 서비스가 탑이라는 인식이 주어져야 되고 그게 조금씩 이질적 집단에게로 확산이 되면서 어, 일상생활 또는 일반인들 쪽까지 오거나 인플루언서까지 오면 이제 대중한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아주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어저께도 TV 잠깐만요. 뭐 카메라, 라이카 카메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진 작가들이나 뭐 아주 뭐 사진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만 쓰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 특정 매니아들,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러다가 이제 대중한테까지 보급되면 폭발적인 캐탈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해 볼 때도 그러면 이게 어떤 단계에 와 있고 그럼 주가는 언제 폭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인베스터 데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음. 맞아요. 주변에서 25%를 넘으려면 확실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오리엔탈 할 수 있는, 거기에 오리엔트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품 기술력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포인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겠죠. 테슬라 역시도 실리콘밸리의 일부 환경 보호자 및 뭐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다 IT 매니아들과 환경 운동가들한테 매를 시켰죠. 그러다가 일부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뭐 인플루언서들 몇몇,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 일반인들한테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실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BMW 벤츠 구매하는 게 좋으세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특정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좀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지인인데 최근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저와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현찰로 막 수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돈을 현찰로 다 가방에 싸들고 들어가서 포르쉐 매장에 가서 2억짜리 포르쉐를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바로 든 생각이,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진짜로 한 10년 동안은 팔 이유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르쉐 카이엔도 그랬고 발렌시아가도 그랬고, 그 굉장히 어글리 스타일의 디자인도 별로라고 하던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이제 드디어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이제 다른 쪽으로 어딘가로 또 갔겠죠. 그 사람들 여전히 거기에 만족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네도 여전히 인플루언서들 또는 여러분도 주변에서 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 최근에 신차를 사는 사람 중에 내 주변에서 25% 이상이 테슬라 차를 사거나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전기차 구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주변도 그렇고 여전히 보면 어떠냐면 마지막 내연기관 차입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BMW, 벤츠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물론 한 4, 5년 후에는 전기차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한 3, 4년, 4, 5년은 더 탈 건데 거기는 내연기관을 타고 넘어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보니까 얘는 아직도 시장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른바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지역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보급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그리고 유럽에서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보급 비중이 몇 %인 줄 아세요? 점유율이 몇 %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지화된 커뮤니티, 그러니까 국가가 됐던 지역이 됐던 거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확산이 된다니까요. 천천히 느리지만 조금씩 되면서 구 단위, 동 단위로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면서 갑니다. 특히 전기차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충전 문제도 있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주유소 가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행동 양식에도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당장 1억을 딱 주고, 너 1억 안에서 차 골라봐라고 했을 때 테슬라를 고르기는, 어, 100명 중에 25명 이상이 테슬라를 골라야 여러분도 나도 테슬라 살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잘 안 한다는 거죠. 남들도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지금 주식으로서의 테슬라를 앞서 접해서 그렇지 실제 뭐 여러분 주변에 차 갖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10명 중에 3명 이상이 테슬라를 갖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아직 폭발적 보급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크록스나 뭐 룰루레몬처럼 그런 단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에 오지도 않았다고. 그죠? 근데 노르웨이나 캘리포니아나 실리콘밸리 이런 지역을 특정 LA나 뭐 이런 지역을 딱 타깃해서 보잖아요. 그럼 아까 저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의 보급률이 옆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타겟률과 점유율을 보면 되는데 압도적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70% 넘죠. 70% 이상이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이제 뭐 LA로 확산되고 막 보스턴으로도 가고 막 뉴욕에도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막 싱가포르도 갑자기 뭐 팔리기 시작하는데 70% 이상이죠. 이런 거죠. 근데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얼리 어댑터 수준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아직도 보급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주가가 언제 폭발할지 여러분도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할 얘기는 뭐냐?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뭘 찾았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 다 제 휴대폰 메인 화면이거든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이거 제 핸드폰 페이지거든요. 네이버 쇼핑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뭐 이랬는데 이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제 그거를. 근데 제가 제 나이가 몇십 대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인기 브랜드를 보려고. 그랬더니 20대로 제가 바꿨더니 저 인기 브랜드 밑에 저게 뜨더라고요. 그죠? 음, 보이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느낌 오세요? 그죠? 우리가 빠른 것 같지만 저도 빠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찾으면 공유하기로. 그래서 아식스가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인기 브랜드 20대 검색했더니 여러분 나이대를 이렇게 바꿔 보셔야 돼요, 가끔씩. 그래야지만 내 나이에 맞는 브랜드를 보여주거든요, 네이버가. 항상 커스터마이징해서. 그거 말고 20대로 바꿔 보면 갑자기 순위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아식스가 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이번 주의 생활의 발견입니다.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만요. 보여주기 싫대요, 이사님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지 않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욕심이 많아지셨나 봐요, 이사님. 어쨌든 어 네, 변하고 있습니다. 김총무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군요. 그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 다 요약이고 나머지는 다 증명이어서 이 책이거든요. 아까 아이씨 또 잘리네. 근데 이거 그 내용만 보시면 돼서 요약본은 따로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어쨌든 25%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인스타인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맨날 이렇게 뭔가 찾아보는데 갑자기 광고가 떴어요. 크림 광고 떴는데 크림 광고에서 메인이 뭐였어? 이거 뭐야? 이렇게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크림.co.kr 아식스 젤 1090이 제일 인기가 많다. 최근에 가장 핫한이라고 점점점점 되어 있죠. 아니 밑에 글을 적어 놨잖아요. 그죠?
크림에서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아식스 젤1090 피드먼트 그레이가 요즘 가장 핫한 한정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 크림을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나 크림을 써봤다. 크림 앱이라는 걸 안다. 또는 난 크림에서 구매해봤다. 그죠? 그죠? 들어보시기만 한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죠? 어. 자, 반성하세요. 그죠? 반성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제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진짜요, 제발. 더 이상 정말로 뉴스, 네이버 앱, 카페, 실시간 시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발 진짜로요. 제 주변에서 이 10배를 버신 분들은 그런 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식책 본 사람도 없고 투자책 본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 그런 거 안 봐요. 진짜요. 근데 이런 거 봐요. 진짜 본다니깐요. 이거 보셔야 돼요. 크림을 안 써봤다니요. 크림을 안 써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크림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러면 이제 아주 심각한 거고. 지난번에 이미 우리 아식스에 대해서도 던져드렸는데, 그 이후로 난 길거리에서 본다. 이 정도 노력도 할 수 있지만, 요새 길거리에 신발 신고 있는 사람들, 그거 보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핫한지 안 핫한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인스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인스타에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인스타건 트위터건 페이스북에 다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핫한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있는 곳에 핫한 게 있지 나이 든 사람 있는 곳에 핫한 거 없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크림에서 가장 핫하다. 음. 크림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식스가 핫하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는 도쿄 긴자의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입니다. 이거 진짜 도쿄 긴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현지 특파원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것도 매장 사진입니다. 사람이 꽤 있죠? 놀랍죠?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오니치카 타이거도 그렇고, 다 아식스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꽤 있죠?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오시죠? 뭐야? 또 다른 도쿄의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죠? 사람이 많네요. 외국인도 보이고. 음. 오니치카 타이거 지금 몇 년 전 얘기야. 오니치카 타이거 유행 지난 지 언제야, 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원래는 신발에 관심이 많으니까 느끼는 게 확실히 나이키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뭐죠? 덩크 시리즈도 그렇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화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뉴발란스나 이런 대체제들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몇 년 동안 또. 그러면 이제 오니치카도 다시 한번 근데 모르겠어요. 살로몬이 확실히 고프코 열풍을 타고 굉장히 압도적인데 살로몬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한정판이 많고 대중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10대까지도 내려가기 어렵고 디자인이 좀 소화하기 힘든 모델들도 많아서 다음 어쨌든 오니치카 타이거는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식스도 실적이 나왔죠. 근데 2022년 12월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가 늘었어? 48.4% 늘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물론 4분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구간이었는데 그것도 200억대로 원래 1,300억씩 적자가 났는데 엄청난 선방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1분기, 2분기, 3분기의 성장률보다 4분기서부터 뭔가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식스가.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일본, 북미, 이머징 어디 하나 가리지 않고 YOY 성장률이 다 가장 안 좋다는 중국이 봉쇄했던 중국조차도 27.8%니까 폼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뭔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좀 먼저 잘 찾은 것 같죠?
시총 6.5조인데 저도 사실은 5조, 6조일 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뭐 그럼 10조나 가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비재가 한번 돈 벌어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고 유행을 맞이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필라를 통해서도 보셨고 크록스를 통해서도 보셨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보셨겠지만 감이 안 잡힙니다, 진짜로. 근데 아식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찰을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터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자라는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주가는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1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네, 여기 이고 있네요. 음, 그죠? 1년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일본 주식 게시판에서도 그래서 이거 눈치챈 애들이 많은가를 좀 서칭을 해보거든요. 근데 소비재 치고 스노우피크보다도 게시판에 글 숫자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아식스에 대한 관심이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부 게시판에서 막 공항의 아시아 여성분들 그다음에 일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아식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시물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눈치채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걸 찾으라고 찾으면 되잖아요. 62% 오르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걸 왜 걱정하고 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빨리 찾으면 돼. 찾으면 된다고요. 자, 이것도 제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화면입니다. 와, 올해는 역대급 신차풍년 2023년 출시 예정 국산차 베스트. 제가 이걸 가져왔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위에 뭐가 있어? 어, 호카 본디가 네이버 쇼핑 리뷰 1위를 기록했대요. 2023년 1월 10일 운동화 부문 리뷰 좋은 순 기준으로. 광고긴 하지만 역시 호카도 폼이 올라오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랬는데 와 진짜 호카 하얀색을 어, 떡볶이 코트에 신고 계신 멋진 40대 중반 아저씨를 봤는데 멋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패션 아이템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럼 또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게 호카가 요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래요. 근데 반응이 어때? 밑에 한번 제가 이것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호카가 좋다고 해서 오픈마켓을 살펴보다 그냥 역시 정품은 공홈에서 사는 게 믿을만하다 싶어서 샀는데 다들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착화감이 정말 좋다. 돈값을 한다. 아버지께서 한 켤레 사달라고 한다. 호카를 보시면요. 리뷰에 전부 다 부모님을 사주겠다라는 리뷰들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본인들이 신고 부모님을 다 사줍니다. 이게 완전 효도템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호카를 안 사요. 어. 왜냐하면 제가 신고 너무 편하면 저도 아버지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인 좋은 거 사요. 저는 편한 거 신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싼 신발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근데 음, 어쨌든 효도템이라는 거죠. 호카 비싸죠. 그래서 데커스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 어그가 약간 엄청난 유행에도 불구하고 어그 매출이 약간 미스가 됐고 또 놀라운 건 뭐였어요? 호카였죠. 음, 호카였죠. 호카의 매출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지금. 원래 겨울은 전통적으로 호카가 꺾이는 시기잖아요. 어, 작년 겨울에는 1,846억 매출이 나오던 게 3,50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오히려 어그가 작년이 9,400억이었는데 9,300억으로 약간 줄었죠. 뭐 테바는 사실 성장이 높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역시 데커스 아웃도어도 호카의 잠재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호카가 지금 이제 조 단위 매출이 나오는 셀러로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봐야겠죠. 이제 어그를 넘어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준영 씨가 엄마를 사줬다고 하는 것처럼 그죠? 이거 무조건 부모님 사주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부모님 만족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다음.
그래서 아까 우리 변화를 유도하는 그 25%를 넘어섰는 거기에서 지금 호가가 어떤 단계에 왔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 음. 스노우피크 어페럴이 의류 부분 매출액이 971억 원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스노우피크는 일본에 있는 원래 캠핑 전문 업체인데 이거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이 회사가 국내에서 의류를 라이센싱, 의류 브랜드 라이센싱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스노우피크라는 거는 캠핑용이었는데 캠핑용 머그컵이나 뭐 컵이나 텐트나 뭐 이런 걸 팔다가 의류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뭐 신발도 나오고 뭐 이러겠죠. 뻔하죠. 디스커버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확산되고 뭐 이런 단계라는 건데 사실 얘한테 기대를 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펴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식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확산이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소비재, 한국의 감성 코퍼레이션 말고 글로벌 소비재 스노우피크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1조 안 되는 글로벌 소비재 중에 하나다. 히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다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인제 고프코어도 마찬가지지만 캠핑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다면 최근에 인제 뭐 2 세로 넘어오면서 뭐 불륜 사건인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한동안 또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항상 관심에 두고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 팔로우업도 잘 해 보시고요. 다음. 일본에 있는 스노우피크 사진입니다. 스노우피크 매장 안에 스노우피크 카페가 있다고 하죠. 얘네 완전히 뭐 캠핑 사이트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고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카페도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잘 되는 거죠. 저런 거 제품도 파는데 엄청 고가죠 당연히. 엄청 비싸죠. 근데도 잘 팔리죠. 음. 이렇게 매장 한 켠을 이런 식으로 체험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의 아리찌아가 미국에서 가장 핫한 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 첫 번째는 아리찌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 아직 국내에서는 거의 접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나눠 드린 그 글로벌 소비재 리스트에서 계속 보면서 트렌드 돌려보면 폼이 나오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리치아는 원래 숏 퍼프 뭐 이런 걸로 미국에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게 유행을 타고 미국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게 룰루레몬 스토리랑 비슷하죠. 처음에 캐나다에서 유행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스토리. 그럼 봐야죠. 상장 기업이니까. 어. 그래서 초고속 성장으로 제2의 룰루레몬으로 불리고 있다. 패스트 패션과 럭셔리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애매해요, 아리치아가. 왜냐하면 이게 자라나 H&M 스타일은 아닌데 쪼끔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만의 뭔가가 엄청 특이하진 않아요. 근데 또 10 대들은 H&M이나 자라나 유니클로한테 물려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최근 얘네들한테는 좀 또 잘 먹혀 가지고 매출이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봐야겠죠? 이게 아마 국내에도 들어오고 유명해졌을 때쯤에는 아마 시가총액이 또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럼 우린 지금부터 봐야 지금부터 잘 보고 트렌드를 팔로우 잘 해 보면 또 2 배, 3 배짜리를 또 찾은 거죠. 그죠? 다음. 그래서 이런 애들의 인제 실적들을 모아 보면 스노우피크가 실적 성장은 하지만 이익 성장이 좀 정체됐다. 데상트도 4 분기 실적이 성장했죠. 그죠? 좋았죠. 아리치아도 보시면 1조 4천억 매출 올리던 회사가 22 년도에 2 조로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다음에 요새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힘스 같은 경우도 그때 트렌드 계속 보여드렸죠. 힘스 미국 내 트렌드, 구글 트렌드 보면 너무 좋다 그랬는데 힘스도 주가 요새 폭발하고 있죠. 매출이 더블로 늘었고 영업이익 적자는 반토막 났죠. 줄어들었죠 많이. 그러니까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크록스는 뭐 더 할 말이 없죠. 물론 헤이즈도 인수 효과가 가미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한 7조 5천억 짜리 회사가 됐어요. 1조도 안 하던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음. 그리고 인모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인모드의 성장이 빨라 보이세요? 아니죠. 크록스나 뭐 딴 애들이 폼이 올라온 애들이 너무 많죠.
물론 인모도 이제 저평가 이슈가 있죠. 싸 보이긴 하죠, 밸류는.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 이제 더 높은 애들이 막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빡빡빡빡 성장하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포트를 유행하는 주식을 담지 말라는 얘기.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을 담아 놓고 유행이 광범위해졌을 때 팔고 나와야죠. 다음. 그죠? 음. 힘센 헐스도 최근에 신고가죠. 이게 금리 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죠? 경기 침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환율 떨어지고 오르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고가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돈 못 벌어요. 다음. 노스페이스 난리 났죠. 올해 연매출 1조를 넘어설 기세죠. 5천억, 4천억 하다가 뭐 쭉쭉쭉쭉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음. 노스페이스 잘 됩니다, 진짜로. 이것 좀 생각해 보면 한때 유행이 갔었는데 다시 뭐 패션 아이템화 되면서도 그렇지만 좋죠. 최근에 5년 재무자산 회전율도 낮고 음 높고 그죠?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뭐가 심하냐고요? 이 신발의 정체성을 보면 요 로고를 빼면 이게 누구 거예요? 그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죠. 전 뉴발도 요새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죠? 아식스 베끼기잖아. 이게 전통적인 약간 아이덴티티 있는 아식스의 디자인인데 거기 아식스 저 빨간 것만 없으면 아식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유행이라니까요. 요런 스타일이 요새 유행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나 뉴발란스가 재빠르게 흉내를 내고 있죠. 근데 오리지널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죠? 이걸 나이키 신느니 아식스를 신죠, 진짜. 뉴발은 뉴발 특유의 스웨이드 소재나 뭐 이런 거. 나이키는 나이키 특유의 뭐 덩크 돌고래나 뭐 이런 거. 그죠? 핫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넘어오면 안 되지. 다음. 맞아요. 다 비슷하죠. 이거는 크림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크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림에서 핫한 아식스 뭐 여기에서 크림이라는 앱인데요. 여기 보시면 앱에 들어가면 신발 코너를 제가 딱 눌렀더니 이미 신발을 누르자마자 왼쪽 왼편에 뉴발란스가 딱 뜨고요. 두 번째 아식스, 세 번째 미스치프, 네 번째 토바코, 그다음 조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렌드를 발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저런 애들이 다 알고 다 올려놔요. 미스치프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뭐야, 저 스머프 신발인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 희소성 있는 한정판 아이템입니다. 저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니까. 이 얘기를 모르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라고. 그리고 보시면 그러면 크림이라는 데서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못 사요. 크림은 경매와 같은 약간 이렇게 입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제 크림으로 구매를 하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살짝 들어가서 보긴 했지만 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 거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죠. 거래가 2,101 건이고 즉시 구매 가능은 35만 5천 원이다. 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뉴발란스 옆에 거 뉴발란스 JJ 자운드. 저 자운드가 엄청 핫합니다. 아식스도 자운드 콜라보가 엄청 핫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64만 4천 원이죠. 즉시 구매가.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턱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 분들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뉴발란스 JJ 자운드 991 메이드 인 UK 그레이가 64만 4천 원 하면은 옛날 분들은 딱 하는 소리가 나와요. 미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운동화가 64만 원이라고 저게?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젊거나 아직 감이 지금 전혀 없거나 저거 즉시 구매가로 살려면 64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리셀이긴 해요, 저게. 저도 이번에 구매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역같이
이 크립이라는 앱이 네이버에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중간에 수수료만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판과 드로우를 왜 만들어 놔서 도대체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인스타나 이런 거 계속 아식스 관련된 걸 찾다가 이걸 딱 봤는데 준보메로 5거든요, 이게. 저 이걸 보자마자 완전히 한눈에 반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아식스 주주로서 아식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식스 사려고 했거든요. 다음 주에 제 생일이어 가지고 나를 위한 선물로 '그래, 아식스를 주주로서 사자.' 이랬는데 이걸 사 버렸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미쳤다.' 바로 샀죠. 근데 더 황당한 게 바로 못 사더라고요.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했어. 저는 24만 원에 체결이 됐거든요. 제가 사자마자 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왜? 나이키에서 드로우를 또 풀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어쨌든 제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산 내역입니다. 실제. 이게 제가 샀어요. 저는 24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수수료까지 25만 원. 현재 대기 중이래요. 검수하고 저한테 보내준대요. 와, 근데 지금 시세는 20만 원 떨어졌어요. 몰라요. 또 30만 원으로 올라갈지. 그치만 드로우를 하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죠. 이게 물량이 풀리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가격이. 뭐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신어야죠. 그냥 신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그냥 가격이 떨어졌는데 뭐. 저게 한정판이긴 하거든요, 저것도. 음. 근데 어쨌든 신을 겁니다. 저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신을 거예요. 다음. 그다음 얘기는 인제 운동화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아식스가 폼이 올라오고 있다. 계속해서 주가도 좋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오니치카 타이거까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 아식스는 이 용트림할 수 있다. 이미 신고가지만. 그리고 잘 관찰해 보자. 뭐 힘스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서 먹을 주식들이 너무 많다. 제발, 제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그만 2차 전지 이런 얘기 그만. 그런 거 아니어도 주식해서 벌 거 너무너무 많다. 어.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제가 인제 사무실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최근에 인제 여기에 체험 상품을 집무실이라는 곳에 가서 이 아이템을 써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써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저거 뭐죠?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쪼끔 느낌이 달라요. 약간 저 혼자 쓰는 스터디 카페 같은 공유 오피스는 아니고 어. 그런데 내가 약간 일을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정동에 있어요, 정동. 정동 본점인데 이건 뭐 지금 서울에는 왕십리에도 있고 뭐 마곡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막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분당에도 있고 뭐 그래서 지점별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료 체험 3 일을 신청해 보시면 무료 체험을 3일 동안 하실 수 있어요, 공짜로.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사님이랑 같이 경험을 해 봤어요, 신청을 해서. 어 외관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뭐죠? 앱에서 그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료 체험 신청을 하면 무료 체험 허가가 나면서 QR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찍고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저 자리에 앉아서 인제 각자 빈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USB 포트도 있고 전원 포트도 있고 노트북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용 공간 있고 전화나 통화할 수 있고 뭐 컨퍼런스 룸 같은 거 조그맣게 있고요. 요렇게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요 저희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사님이. 요렇게 돼 있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요. 사탕도 주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룸 서비스는 저거 구매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술도 줍니다. 위스키도 줘요. "위스키는 왜 갖다 놨지?" 이랬는데 술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다. 술 먹으면서 일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술 먹으면서 일하더라고요, 다들. 더 놀랐어요. 술을 먹더라고요, 다들. 술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신박한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사님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나란히
이틀 동안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자기만의 자석을 이렇게 밀폐된 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쪼금 비싸요.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고, 저 일반 자석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1 시간씩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석은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자석 하루에 1 시간씩 이용하는 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시간당 3,000원 내면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인제 이렇게 전화 통화하거나 뭐 회의하거나 할 때 아주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소유보다는 공유가 좋더라고요. 이 사무실 있으면 막 청소해야 되고 막 치워야 되고 막 디자인해야 되고 막 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청소 다 해 주지 뭐. 어? 커피도 공짜로 주지. 가구도 내가 안 사도 되지. 너무 좋았어요. 프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덕수궁뷰고요. 그리고 주변에 막 맛있는 집들 너무 많고요. 돌아다니기에도 산책하기도 좋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제 요 뒤에 가면 덕수궁 쪽에 가면 이 아워라고 이거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여기서 또 빵도 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이걸 가져왔냐? 그쵸. 자랑하려고 가져왔죠. 어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 저는 저기 가서 일한 게 없어요. 저는 휴대폰만 보다가 왔는데, 인스타만 보다가 왔어요. 하루에 5 시간씩 인스타만 보다가 왔는데, 제가 집무실이라는 저 앱을 쓰면서 느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일해 보면서 약간 이틀 동안 3일 동안 체험을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공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저기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얼마 동안 사용을 했고가 당연히 QR 코드를 통해서 다 기록에 남고, 어 제가 몇 시간 이용했다라는 걸 앱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저기에 가서 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일을 하는 척할 때까지 사람의 개입이 1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전화를 해서 "당신이 신청한 게 맞습니까? 당신 서비스 신청하신 거는 3일 무료 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며 안내며 설명이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앱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다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인제 일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1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아까 LG전자라고 보인 것처럼 대기업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렌트해서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이 코딩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시는 IT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제가 느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가고 보안이며 이런 것도 앱을 QR을 찍어야지만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간대 평균 평일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를 서비스로 끼워 넣더라도, 체험으로 끼워 넣더라도 여기 총 좌석 대비 자리가 남아야지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나는 이 집무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하고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앱으로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는 공포가 아니었고요. 이미 다가온 미래지만 이거 정말 문과나 인제 일반 저 같은 상경 계열 또는 법학 계열 뭐 이런 인문 계열 사람들은 정말 실존적인 어떤 위협이 느껴졌어요. '야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그래서 더더욱 이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한 기업에 그러니까 그나마 여태까지 번 돈으로 투자해 놓지 않으면 '정말 못 먹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와 닿았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지금 뭐 출산율 문제도 뭐 최저치 기록해서 뭐 난리 나고, 현실성 없는 돈 준다는 얘기 이런 거 그만하고 탄력 있는 근무제를 하든가, 저도 인제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고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결국에 한 사람이 왜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요건, 그다음에 탄력 근무,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내가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된다면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확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직주 근접이라는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까지 확장돼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내가 출근 도장을 찍어야지만 일이 되는 곳, 또는 내가 나가서 영업을 해야지만 되는 곳, 내가 사람을 만나야지만 뭔가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인다. 어. 얘네들은 벌써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부동산도 사실은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6-7 억짜리 전세 살고 계시면 굳이, 근데 인제 출퇴근이 원활하고 맞벌이고 애기를 픽업하기 좋고 뭐 이런 이유로 그렇게 거주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무실이라는 동네에 있는 집무실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휴를 해 줬어. 그래서 서울에 뭐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데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복잡하고 이 교통이 혼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이런 서울보다는 외곽에서 편안하게 애기를 키우고 싶고 안전하고 환경도 좋은 경기도에 나가고 싶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격차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재로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로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전세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 누구는 서울에서 이만큼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덜 깔고 있어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을 다른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없다는 얘기고. 부동산에 오리엔트돼야 돼. 얘는 그거를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얘는 없다는 얘기고. 왜? 이걸 다 여기다 꼬라 박아야 되니까 부동산에. 비용으로서. 그래서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이런 직업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회사는 원격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IT나 뭐 이런 분야도 아니고 내 미래가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한다라는 분들은 휴가를 내서든 아니면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꼭 가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좀 관찰해 보시고요. 뭔가 좀 바뀌고 있다니깐요. 물론 여전히 서울의 매력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을 보실 수도 있다. 한번 이용해 보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놀랐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공포스러웠어. 그 뒤에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드셔. 진짜 빵 너무 맛있었어. 사실 먹으려고 간 거예요. 시청 근처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인제 메인 얘기를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스도 좋고요. 힘스도 주가가 잘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데커스는 좀 주춤한 것 같고 룰루레몬도 최근에 좀 주춤하죠. 그죠? 이제 인지도적으로는 많이 확산된 국면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호카나 뭐 이런 것들은 폼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스노우피크는 최근에 좀 주춤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러닝의 진심이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고프코어가 유행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운동화가 잘 팔린 것도 그렇지만 리셀을 빼고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트렌드가 운동 같은 거죠. 그죠? 제가 인스타 맨날 보면 여성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바디 프로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러닝도 많이 하고 등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인제 실제 삶에서의 운동이라는 개념이 확산이 많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의 최대 수혜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놀면서 애기 어린이집 등하원만 시키는 저도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이번에 인바디 했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어서 저는 역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운동을 매일 하기란 굉장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러닝을 하면 제 나이에 인제 러닝을 막 본격적으로 하면 이게 볼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어른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못 먹냐? 얼굴이 왜 저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 무릎도 아프죠. 그죠. 그래서 각도를 꼭 높이고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달리기도 잘 안 하는데 살은 찌고 점점 일은 바쁘고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럼 뭐가 고민일까요? 그래서 또 엄청난 트렌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트렌드는 핫한 주식으로 이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죠? 사진이에요. 이게 아주 충격적 사진이었죠. 아니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좀 심하지 않냐.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오너가 CEO가 막 너무 쉐입이 좋아. 맨날 피부 관리 바꾸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막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면. 근데 몸이 저렇다는 건 진짜 나를 돌볼 여유와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 거잖아요. 저건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먹고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딱 그죠? 오늘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얼굴과 몸매만 봤거든요. 근데 이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의 사진을 보시면 갑자기 쉐입이 엄청 좋아졌죠. 그죠? 미친 듯이 좋아졌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 너무 고생해서 살이 빠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얼굴도 좋아졌잖아.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질문이 오고 합니다. 그죠? 헤이, 일론,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쉐입이 좋아졌어? 너 뭐 한 거야? 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세요, 지금.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트윗을 날려서 질문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답이 와.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 단식을 했다. 일론 머스크가 대답했죠. 나 단식을 했고, 그리고 나 위고비 했다. 위고비라고 말했죠. 그래서 위고비? 뭔 소리야? 위고비? 위고비가 뭐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겠죠. 다음. 그래서 저희 이제 찾아봐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 진짜 미친 회사들이 많다라고 슬쩍 흘렸는데 여러분 안 찾아보셨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때도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는데 자, 4개 비만 치료제 중 위고비가 효능 및 안정성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다. 2022년 기사.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 위고비가 유럽과 한국 시장을 노린다. 살 빼는 약 위고비, 오젬픽이 동났다. 국내에서도 영양권에 드나. DIY 위고비, 미국 물량난의 비만 치료제를 자가 제조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위고비가 뭐 비만 치료제인가 봐. 느낌이 오시죠? 그냥 느낌. 다음. 이 위고비가 뭐냐면 당뇨 환자를 위해서 원래 인슐린 처방제로 사용되는 오젬픽이라는 거를 이걸 하다 보니까 식욕이 감퇴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원래는 인슐린 조절을 통한 당뇨 환자의 혈당 및 체중 관리용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주사를 맞는 오젬픽이라는 당뇨 환자용 제품이었는데 이게 일반인용으로 FDA 승인을 받아서 비만 치료제, 체중 조절용으로 일반용 제품으로 시판이 된 겁니다. 그게 이름이 오젬픽의 일반 체중 조절 일반용 이름이 위고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젬픽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효과가 체중이 15%에서 20% 감량된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삭센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제품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를 위해서 혈당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 빅토자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인용으로 나온 제품의 이름이 삭센다예요. 근데 요거는 체중을 5에서 9% 감량해주는 효과가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라고 여러분이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요. 당뇨병 환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가 막 이 바늘 뭐 이런 주사 아니고 이렇게 툭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주사인 거죠. 이미 2014년에 승인이 났고 71개국에 사용되고 있는데 위고비는 2021년에서 미국 출시했고 한국은 지금 현재 임상 중이에요. 오젬픽은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으로서 리베서스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오젬픽하고 성분은 동일하고요. 미국, 일본 출시했고 한국은 승인 후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위고비라고 했던 그 위고비가 사실은 뭐다? 그냥 당뇨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혈당과 체중 관리용 오젬픽이라는 거의 일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화를 유도하는 거에서 인플루언서가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킴 카사디안이나 어, 저기 누구지? 일론 머스크 한테까지 갔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갈 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발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는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미 폭발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체중이 20% 빠진다고 미국의 스타들도 찾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다. 다이어트 열풍에 당뇨 신약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게 효과 똑같으니까 오젬픽을 맞는 거예요. 어. 위고비를 사서 맞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니까 오젬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오젬픽 맞아야 되는데 오젬픽이 없는 거죠, 지금. 일반인들이 오젬픽을 맞는 바람에 사가는 바람. 어쨌든 결론은 뭐다? 제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당뇨든 체중이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BMI 지수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로 남자 뭐 이렇게 치면 미국 인구의 41%가 비만이고요. 한국 남성 절반 정도가 3, 40대 절반이 비만이죠. 실제 비만입니다. 다음.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죠. 기존 비만 치료제는 식욕 억제제이거나 지방 제거 수술하거나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위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저거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의학의 발달이라는 게 그죠? 좀만 더 빨리 됐어도 뭐 이런 것들에 의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오젬픽이 나오면서 위고비가 나오면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GLP-1이라는 게 삭센다랑 위고비의 핵심 원재료인 건데 인체에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낮추고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체류하도록 해서 포만감 느끼게 하는 겁니다. 식욕이 감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는 개발돼서 당뇨 환자들한테 시행되고 있던 건데 이게 일반용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폭발적 성장의 초입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에서 구글 트렌드를 돌려보면 느껴지세요? 딱 했어요, 저는. 어마어마하죠. 미쳤죠. 엄청난 확산의 지금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젬픽입니다. 오젬픽 구글 트렌드예요. 다음. 그래서 이 오젬픽이라는 제품, 그다음 삭센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야? 이 노보디스크라는 회사입니다. 노보디스크. 원래 덴마크 회사인데 미국 뉴욕 시장에 ADR로 상장이 돼 있어요. 어려운 얘기 빼고 미국 주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그냥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2018년, 19년, 20년까지 별 주가의 변동이 없다가 2020년 말쯤에 뭔가 한번 캐틀리에서 딱 튀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100불 때부터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젬픽 인기와 더불어서 완전히 이제 위고비까지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서 주가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 회사냐? 얘는 그냥 당뇨병 글로벌 점유율로 세계 탑 1입니다. 그죠? 타케다나 사노피나 뭐 일라이 릴리나 뭐 상대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다 보시면 당뇨병 점유율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던 인슐린 GLP-1이라는 그 성분이 일반 비만 치료제용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보이십니까? GLP 처방비 중에 아직 5%도 안 됩니다. 글로벌 당뇨 처방 중에서. 여전히 인슐린이 대부분이라는. 다음. 그래서 GLP-1 마켓의 그로스가 어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점유율이 몇 %야? 55%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쩔죠. 쩔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라는 게 워낙 안정성이 요구되는데 그게 일반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나머지는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바이오 회사로서, 아니 의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얘네가 하고 있는 이 GLP-1이나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건 별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보는 케탈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당뇨 시장 이런 거는요, 계속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노보노디스크의 이 시장 역시도 뭐죠? 마진도 좋고 점유율도 좋고 성장률도 좋은데, 저는 이런 걸로는 돈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뭘 받냐? 아까 보신 것처럼 위고비라는 거예요. 이게 메디톡스의 보톡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톡스가 원래는 환자 치료용으로 쓰다가 미용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식이 10버거, 100배버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일반 시장으로 넘어올 때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톡스는 누구나 맞는 게 됐잖아요. 제가 2008년도, 9년도 회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보톡스 논란이 엄청 심했거든요. 보톡스 효용이 뭐 없다, 있다, 뭐 부작용 논란, 뭐 별의별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시장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미용 및 비만 및 치료제 시장 이런 걸로 넘어와야지, 전문 의약품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는 성장성이 높지 않아요. 노보노디스크도 원래는 전문 당뇨병 치료제 이런 쪽만 하고 있었으면 사실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고비 했다라는 거, 그다음 킴 카사디안도 그렇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저 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최초가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맞아서 나도 맞을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위고비라는 제품이 일론 머스크에게까지도 확산될 만큼 보급이 되었나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쟤는 왜 맞게 됐을까요? 누군가 얘기해 줬거나,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겠죠, 제 주변에. 근데 누군가 맞은 사람이 있었거나, 누군가 조언을 해줬거나, 그러면 뭐 안전성이나 검증은 다 끝난 거고, 그죠? 음. 그럼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거고, 아마 부자들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급화되면서 생산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늘어나겠죠. 그때 주가는요, 어떻게 돼요? 항상 폭발합니다. B2B가 B2C로 넘어오면 주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의약품처럼 허가받고 이런 것들로는 주가 폭발하지 않아요, 잘. 근데 B2C로 넘어와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가 되면 주가는 폭발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메디톡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과거에. 메디톡스 주가가 어떻게 막 20배씩 올라갔죠, 그죠? 어마어마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 이걸 믿기실 텐데, 아, 나 그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분명히 삭센다 플러스 위고비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2, 3년 사이에 한국 시장을 휩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하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핫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라니까요. 운동의 최종 목적은 건강이겠지만 무릎도 나가고 고령화도 되고,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이라는 건 이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효모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다이어트 종류만 한 수백 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최고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나온 거죠. 위고비. 다음.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세일즈 그로우가 84%, 그죠? 비만. 엄청난 삭센다도 그렇고, 삭센다 추이는 보시면 이렇지만 위고비 추이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도 지금, 아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는데, 뭐 올리브영에서 뭐 일본에서 나오는 라케타 그래서 뭐 초록색 뭐 그 뭐죠? 먹는 효모 제품인데 다이어트 이런 거 엄청 유행한다고 계속 먹는 것 같고, 이제 봄도 다가오고 마스크도 벗었고 뭐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삭센다랑 위고비가 휩쓸고 있어. 그 두 개 다 누구 거야? 잘 보셔야겠죠. 다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업 분석 이런 거 의미 없다니까요. 음. 그냥 트렌드 보고 맞으면 가는 거고요. 안 맞으면 버리는 건데, 어, 이미 시총이 300조입니다. 그죠? 어, 싸지 않죠? 그럼 얘가 뭐 1000조 간다고 보고 사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어, 일론 머스크도 하고 저렇게 멋있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겠다라는 의지가 엄청나지겠죠. 네, 매출 33조에 영업이익 14조에 순이익이 10조 나옵니다. 미쳤죠. 그죠? 버는 거 그냥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위고비까지 나온다면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광고인데 삭센다 펜주로 시작하세요. 노보 노디스크. 어, 이거 실제로 이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제 어, 이사님이 이제 이거 하시면서 저희도 이제 완전 캐탈이 됐죠. 원래 이제 노보 노디스크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가 오젬픽이랑 위고비는 살짝 좀 관심 떨어지고 있었는데 삭센다랑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조사하면서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형태요.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 구매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누르면 바늘이 미세 바늘이 나와서 맞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사는 거죠, 그죠? 일반 약국에 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도 이런 제품으로 나온다는 거고 위고비는 삭센다보다 훨씬 빈도수가 낮은 그죠?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위고비는 주 1회 의사 처방 받아야 돼요. 의사 처방 받아야 된대요. 의사 처방 받아야 되고 약국에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삭센다는 데일리 위고비는 위클리로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고비는 효과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토 증상 같은 게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맞는다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보톡스가 초기에 나왔을 때 뭐 누구는 붓기가 너무 심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필러와 보톡스의 경쟁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보톡스 샀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필러가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보톡스는 안 될 거라고 했다가 그런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 의약품 같은 것들이 소비자한테 풀려서 일반 시장, 비만 시장을 공략한다. 근데 여성들이 뭔가 뭐 효모를 먹고 뭐 이런 뭐 무슨 레몬 다이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걸로 주일에 맞는 걸로 20% 30%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러닝을 왜 합니까? 살 빼려고 하지.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러닝에 진심이에요? 코로나 때 많이 먹었거든. 쉽게 의지라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죠? 사실 누구나 편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 이 다이어트는 정말 모든 여성의 영원한 고민과 숙제잖아요. 근데 드디어 아주 게임 체인저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노보 노디스크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주가도 이미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가서 이제 완전 용트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트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300조면 너무 비싸잖아요. 아식스 6조도 비쌉니다. 그죠? 자꾸 이제 포텐을 자기가 줄여요. 현재 가치를 막 평가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이 몇 프로, 50%라니까 뭐 한 400조 정도 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또 무슨 제품이 나와서 또 얼마가 되는지는 상상을 못 하죠. 오젬픽 위고비 한 달에 약 160에서 200만 원이죠. 그죠? 근데도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화되는 데는 2, 3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 근데 뭐 1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그죠? 뭐 한우 오마카세, 일식 오마카세뿐만 아니라 호텔 뭐 특급 호텔뿐만 아니라 뭐 벤틀리 뭐 슈퍼카 팔리는 거 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난리 나고 있는데 저기에 160만 원 쓰고 체중 30% 날린다고 그러면 안 살 사람 있을까요? 그죠? 이게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뭐 그런 소비재들도 좋은데 이 노보 노디스크가 처음으로 소비재로 넘어왔어요. 헬스케어에서. 드디어. 왜? 사람들이 인제 가서 미친 듯이 처방받고 맞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인제 그때 주가는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가 그걸 씀으로써
뭐 트위터가 확장되고 뭐 인스타그램이 확장되고 크록스가 확장됐고 룰루레몬이 확장되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인플루언서들까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가게 됐나가 더 중요한 거고 이제 킴 카사디안이고 뭐 일론 머스크까지 갔다는 건 걔네들이 그냥 웬만하면 검증 안 된 걸 맞겠습니까? 전 세계 스탑 부자들인데. 그럼 검증 끝났고 이미 그런 주류 사회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집단들이 조금 조금씩 넓어지면서 평범한 우리들한테까지 왔을 때의 주가는 얼마가 돼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면 이해되십니까? 떨리지 않으세요? 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없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견한 건 다이어트. 다이어트. 진짜 이거는 만약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가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진짜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면 아마 1등 신랑, 1등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 너무 좋잖아요. 여자친구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승인이 다 된 거고 어 레퍼런스 체크도 야 일론 머스크 전 세계 제일 부자도 맞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러면 좀 거부 반응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씩 늘어나면 좋아지겠죠. 그죠? 노보노 디스크에 대해서 관심 꼭 가져 보시고 주식을 사라는 의미보다 이렇게 널려 있다고요. 지금 안 봐서 그렇잖아. 지금 맨날 2차 전지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하고 테슬라 이제 그만하자니까. 테슬라 지금 우리 약속했잖아요. 테슬라에 5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뽀찌 중에 일부 넣어놓고 그냥 묻고 20년 딱 끝. 아, 뭐 1억 넣어놓든 5억 넣어놓든 뭐 본인 뽀찌에서 알아서 넣어놓을 만큼 넣어놓고 그냥 타다 놓으면 제가 알아서 지금 오젬픽 맞아가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오젬픽 맞아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됐지 뭘. 그죠? 그건 잊으라니까. 그거 자꾸 신경 쓰면 올랐네 내렸네 신경 쓰면 돈을 못 번다니. 그거는 잊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냥 난 20년 후에 난 그냥 이게 노후다. 나 이거 하나로 난 대신 노후 준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사람들이. 주식은 이런 거 찾자니까요. 힘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몇 달 만에 얼마가 올랐어. 아식스 보세요.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음. 노버 보세요.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명품 주식들 보세요. 뭐 유럽의 전쟁이 나고 뭐 에르메스, LVMH 얼마나 좋아 주가가. 무슨 상관이냐니까. 왜 2차 전지 뭐 맨날 배터리 뭐 반도체 뭐 그거 어렵고 공감도 안 되고 뭐 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하고 있고 뭐 계약이 체결되니 많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걸 왜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명품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한 발 모든 사람들이 아식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발 멀어져서 이제 살 때를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고비를 얘기한다. 그럼 좀 이제 멀어지면 되고 그때 이제 노모노 디스크를 팔고 나오면 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힘쓰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좀 멀어지고 너무 많다니까요. 핫한 것들은 우리가 주변을 안 봐서 그래요. 제발 그때도 말씀드린 와이프랑 여자친구랑 주변에 있는 핫한 젊은이들과 뭐 조카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랑 얘기를 좀 해봐요.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또 재미가 생겨서 관찰하고 이러지.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시죠. 주요국 증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나 확률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죠? 안 하면 된다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잘했어. 그럼 너 하면 돼. 그럼 넌 해. 계속. 제가 왜 한국 시장을 떠나겠습니까? 한국 시장에 당연히 세금도 없죠. 수수료도 낮고 좋죠. 내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공시도 잘하는 것 같고. 아니 무슨 지분 싸움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아니 저는 진짜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안 하는 건데 돈 벌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니까요. 한국 주식 하다가는. 주요국 증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에서 미국은 12.6%, 대만 10.3%고 일본도 5.9%인데
하물며 그 망해가고 저성장이고 맛이 같다라는 유럽도 5.2%인데 한국 뭐냐고요. 어. 근데 이 자료에서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근데 변동성이 20% 넘어가는 딱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야? 중국하고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중국은 10년간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5.5%이면서 변동성이 20%로 높은 국가. 한국은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1.9%밖에 안 되는데 변동성은 20%대로 가장 높은 국가. 그럼 기대 수익은 제일 낮은데 위아래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은 또 엄청 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응. 거기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도 좋게 봐요. 요새 중견기업들의 주식들 너무 좋잖아요. 막 스치면 상한가를 가니까. 그죠? 뭐 2차 전지 스치면 상한, 뭐, 폐배터리 뭐,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링 뭐 얘기하면 뭐 경영권 분쟁하면 또 막 상한가.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맞추냐니까요. 여러분 애널리스트보다 정보가 빨라요. 내부자보다. 못 맞춘다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거 언제 팔고 나올 건데. SM 주가, SM의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SM 언제 팔고 나올 거예요, 주식? 모르잖아요. 그죠? SM 하이브가 인수하지, 뭐, 카카오가 인수하지, 이러다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파 남고 다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무형자산이 메인인 엔터 사업에서. 언제 팔지도 모른다. 이런 걸 왜 하냐니까. 이런 불확실하고 알 수도 없고 도박 같은 주식들을 왜 사는 거야. 이런 애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렇게 매년 좋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유행도 우리가 트렌드로 팔로우 해볼 수 있고,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란 이유 중에 하나, 제가 그때 한상기 애널리스트였나요? 그 사람 책 쓴 거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거 첫 문장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하고 나면 떨어지는 나라 한국.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게 서프라이즈면 급등하고 아니면 어닝 쇼크면 급락하는 나라 미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은 서프라이즈여도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고요. 쇼크여도 실적 발표하면 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미리 다 알고 있거든. 미국은 나오고 나서 반응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내부자가. 그만큼 처벌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벌리고 거래도 금지돼 있다는 건데 한국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미 내부자들이 서프라이즈 나오기 전에 다 사서 갖고 있다가 서프라이즈와 동시에 다 내놓고 파니까 주가 폭락하지. 그걸 본 개인들이 좋다고 샀다가 받아먹었다가 물려가지고 장투한다고 징징거리면서 3, 4년 갖고 있다가 에이씨 하고 팔고 나오는 거죠. 응.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음. 한국 주식시장에서 살 만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 너무 많죠. 근데 지금 한국이 유리한 국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보자는 얘기고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장기 투자는 정말 쥐약이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음. 트렌드 팔로우 잘해서 짧게 먹고 나온다. 오케이. 글로벌로 해. 글로벌로 요즘 같은 시대에 글로벌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 전 세계 주식 다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위고비든 뭐 아식스든 호카든 때려보세요. 때려보면 글로벌하게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 주식을 하고 있냐. 스노피커 어페럴이 국내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기업이 하고 있는데 뭐 매출 늘어나는 것도 알겠어. 그럼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겠냐고. 물론 중국도 나가고 일본도 나간대. 응. 그러려면 글로벌 스노피커의 브랜드 인지도를 봐야겠지. 근데 일본에 있는 스노피커가 빌빌거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뭘. 그쵸? 그 디스커버리 성공한 스토리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라고. 필라 성공한 것처럼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니까. 무조건. 템버거가 되려면 글로벌로 먹혀야 돼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글로벌 인지도가 쌓여 있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는데 유행과 맞닥뜨려서 포텐이 터지는 기업이 있어. 와식스가 요새 폼이 좋은 것처럼, 뭐 아니면 크록스가 폼이 좋았던 것처럼, 아니면 뭐 위고비가 전문의 약품이었는데 뭐 이제 이게 물론 의사 처방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일반 비만 시장으로 하고 넘어왔어. 이런 게 캐탈이라고요. 여러분이 오젬픽이라는 걸 평생 들어봤겠냐고. 당뇨 환자가 아닌 이상 못 들어봤겠지. 근데 이제는 오젬픽 위고비라는 걸 다 듣게 되겠지. 한 3, 4년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B2B가 B2C로 넘어오면 주가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옵니다. 그걸 꼭 케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젬픽이든 위고비든 여러분들 이제 팔로우 잘 해보시고 다이어트 시장, 그다음 코로나가 만든 수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에 진심인 이유도 사실은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고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동보다는 먹는 거나 뭐 이런 약품이나 보조제를 통해서 살을 빼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맨날 러닝해 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아니잖아요.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딱 10분 남았네요. 다음은 여러분이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찾은 증거 자료들을 빨리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도 찾아보자고. 저희가 찾은 건 저거예요. 이사님 언니가 지금 일본에서 아주 핫한 아식스 매장과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 사진까지 친히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은 못 찾으셨어요. 찾은 거 한번 보내주세요. 아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채팅이 어디 있어? 채팅. 네, 아까 어디서 한적한 운동화 뭐야 이거? 이거 버거님이 보내주신 거 보죠? 와, 살로몬 진짜 많이 신는다. 그죠? 살로몬 인기 많죠. 어, 그죠? 아식스도 폼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네. 살로몬은 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중국 기업이 돼서 그런가? 음, 그죠? 네. 찾으신 분,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나 우리 같이 봤던 아식스나 아니면 뭐 다른 것 중에서 좋은 거 있는 거 아시는 분, 클라이밍? 요새 클라이밍이 유행한다고요? 어, 클라이밍 쇠주는 뭡니까? 없어요. 클라이밍 쇠주도 제가 봤을 때 레깅스가 되잖아요, 레깅스. 음, 결국 최종 목적은 뭡니까? 다 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요새 맨날 저기 뭐죠? 러닝머신 뛰러 가면 그 TV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보다가 나는 솔로인가요?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이거 러닝머신 하면서 보게 돼서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남의 연애하는 걸 왜 보지?'라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정신들이 나갔네. 남의 연애하는 걸 왜 봐? 본인이 연애하면 되지.' 근데 너무 재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 나온 남자분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 너드미가 쩔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드 얘기도 우리 지금 몇 년 전에 했어. 너드 얘기도. 이제서야 너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님 그거 자료 준비 안 했네. 그 미국 리포트 자료였는데 그 실제로 애완동물이나 그 반려견한테 쓰는 비용들이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약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맞으면서 재량 소비하는 데에서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반려 쪽이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우리 그때 했던 엘프 뷰티 기억나세요? 10 대들한테 먹히는 화장품? 엘프도 어땠어요 주가? 사상 최고가 갔잖아요. 그죠? 걔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나로를 타고 혼자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돈이 없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실력은 더 폼은 좋아졌다니까요. 이제 돈을 벌 완벽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마음도 비었고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알겠고 다 알았어요. 근데 돈이 없지. 그 주식을 살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게 문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거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구야 어디 일본 사진 보내주신 분 왜 나가셨어요? 그 일본 사진 어디에 있던 거예요? 진짜로 일본 최근에 여행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식스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 현지에서의 소리도 저희가 듣고 있지만 어 하여튼 크림이나 뭐 네이버나 뭐 리셀 사이트도 그렇고요. 너무 핫해요. 유튜브 봐도 그렇고 신발 유튜버들도 제가 다 보는데 요새 신발 유튜버들이 편하면서 신기 좋은 최고의 신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식스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이어트를 포커스로 맞추시고, 원래 코스닥 시장에 막 효소나 효모 파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항상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 때 화장품과 더불어서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파는 애들이 주가 좋았거든요. 이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은 글로벌 다이어트 최고 탑티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쟤는 헬스케어에서 빼야 돼요 이제. 그냥 소비재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사겠다. 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어, 쿠팡 알바를 뛰어서 돈 10만 원씩 생기면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발 리셀을 해서라도 사야 된다. 다이어트는 뭐 영원하죠. 저 진짜 대박이죠. 또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최신 트렌드를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뭐죠? 노보노디스크는 티커가요. NVO입니다. NVO. 어,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니고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가 되죠, 요새. 해외 주식도. 그쵸? 네. 아무튼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아니면 야, 너 시간 많지? 전 시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뭐 좀 찾아줘. 아니면 너 이거 너가 대신 체험 좀 해줘.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하고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바빠서 못 하거든. 이런 것 좀 해줘. 이런 거 채팅 좀 해주세요. 본디, 본디는 뭐 폼이 너무 좋죠. 오픈도어, 오픈도어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제가 인제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은 느낄 텐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쪽에 경쟁이 너무 심해요. 진로도 그렇고 오픈도어도 그렇고 계속 못 보니까 드래프트킹도 폼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좀 확인되는 애들이 좀 좋지 않냐. 그러니까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애 말고 트렌드로 먼저 알 수 있는 애들. 야, 이건 진짜 반응이 좋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있다. 뭐 이런 애들이 좋은데 음 그러려면 소비재들이 좋아요, 소비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치아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보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아식스도 잘 보시고 뭐 다시 캠핑 좋아질 수 있으니까 스노피크도 좀 보시고 100만 원 하는 숙박 그건 미쳤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인스타 때문에도 그렇고 호텔은 지금 난리예요, 난리. 난리입니다, 난리. 오틀리도 진짜 오틀리가 제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데일리 루틴 같은 거 올리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오틀리는 진짜 핫하거든요. 다들 오틀리 제품을 먹고 되게 많이 봐서 '야, 이것도 진짜 템버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브랜드 충성도도 있고 한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죠. 맞아요. 오틀리가 결국에는 쪼끔 힘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경쟁이 많다. 그러니까 오틀리만의 그 포인트가 없다. 오틀리 브랜드는 있긴 한데 확실히 B2C로 넘어오면서 막 엄청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쪼끔 한계가 있다. 어 그거죠. 그리고 경쟁이 진짜 심하죠. 진짜 거의 대부분의 유제품 다룬 애들은 다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틀리가 확실히 자리 잡고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쪼끔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치폴레도 요새 폼이 좀 그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윙스톱 국내에 들어온 거 아세요? 노년에 생긴 거? 윙스톱이라고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그 닭 요리 전문점인데 그게 국내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년에 생겼는데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어 역시 치킨 강국이었어 우리나라는. 택도 없는 거죠. 맛이 없대요.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대요. 그래서 윙스톱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미국 윙스톱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국 치킨이
미국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치킨 업체들을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윙스톱은 여러분이 네이버나 블로그 같은 데 보세요. 이미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맛이 없대요. 너무 맛이 없다고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어떻게 이런 게 인기가 있냐라는 수준이고요. 치폴레는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치폴레가 한국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 치폴레도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은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글로벌 확장에서 마지막 단계는 남아 있다.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뭐 이런 데 몇가 포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치폴레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치폴레가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뭔가 희한한 인식이 있어서 한국에서 서브웨이 인기 많은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다이어트 뭐 이런 쪽은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얘기 준비했는데 안 한 게 많네. 음. 일단 윙스톱 미국 회사 궁금하신 분들은 신논현인가? 강남역에 가시면 생겼으니까 가서 맛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의 치킨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이것도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 치킨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큐나 이런 애들이 어떤 캐탈이 있으면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요새 한류가 또 폼이 좋으니까. 그죠?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로 나갔을 때 우리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국내 미용이요? 국내 미용도 그렇죠. 그죠. 웨이톡스가 결국엔 이겼죠. 음. 근데 국내 미용 기기는 아시겠지만 전부 글로벌 제품들의 그 특허를 우회해서 가격을 싼 마이로 만드는 특허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애들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뭐 뷰티 이런 애들 다 보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한국 마스크 시트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제품 PPL도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음 이게 화장품 진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LVMH조차도 쓴 물을 경험했잖아요, 국내 브랜드들 인수했다가. 근데 중국이 워낙에 폼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결국 시장은 중국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 화장품 로컬이나 뭐 미용 이게 자체가 너무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진짜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 팔로업이 되고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진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다. 그럼 당연히 쫓아가야겠죠. 음. 저는 근데 최근에 인제 국내 애들 잘 안 보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 어 글로벌하게 좋은 애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음. 다음. 또 있으세요? 아니면 요새 사는 얘기 하셔도 물가 너무 올랐죠. 그죠? 머리 자르러 갔다가 기절했습니다. 30%를 맘대로 올렸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뭐가 보이더라. 하여튼 진짜 다이어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여성분들이 헬스나 뭐 이런 거 웨이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먹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여행도 엄청 가시죠. 그죠? 여행도 엄청나게 가고 호텔은 뭐 난리 났고요. 외국인들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명동 가면 진짜 기절합니다 진짜.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과거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서 화장품 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하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패션은 몽클레어 그죠. 몽클레어는 진짜 그죠. 탑티어죠 몽클레어도. 네. 몽클레어 너무 잘 되죠. 폼이 너무 좋죠 걔네도. 음. 우영미가 좀 국내에서 20대 애들한테는 먹히는데 글로벌로 잘 안 먹히는 고 그죠? 이건 글로벌 택도 없고요. 혹시 파리나 이런 데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쉽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에밀리도 잘 보시고 미드도 좀 잘 보시고 인제 에밀리에서 분명히 인제 특정인이 나 위고비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음. 제가 요새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거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치아, 그다음에 운동화 쪽에서 나이키가 좀 트렌드적으로 좀 추세가 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대상에서 뭐 곱코어는 뭐 이미 작년부터 엄청난 유행인 것처럼 그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캠핑 어떨지 모르겠고 캠핑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나도 뭐 본 거 있다." 뭐 이런 분 채팅 남겨 주시고 "궁금한 거 있다." 채팅 남겨 주시고 스터디 끝나고도 채널에 궁금한 거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새 투자하시는 거 어떠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죠? 어 다들 엄청 마음 졸이면서 작년부터 연말까지도 큰일 났어." 이러고 있을 때는 항상 큰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이제 가자."라고 하면 그때 큰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가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뭐 다 인버스 사고 있다고. 그죠? 시장 빠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 한국 뭐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 뭐 가계부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그런 피곤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니까. 그죠? 그냥 시간 흘러가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글로벌 소비재 중에서 정말 그런 거와 무관하게 잘 될 수 있는 애만 잘 보면 우리는 충분히 어 남들보다 앞서가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권해 드릴까요? 이거 위어드라는 책이 많이 맨날 위어드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요번에 국내에서 살짝 보고 있는데 총균세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 같은 분류이긴 한데 왜 혁신이 뭐 또 뻔한 얘기입니다. 왜 혁신이 이런 데서 서구에서 나오고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이냐 뭐 이런 동양을 무시하는 뭐 이런 스토리이긴 한데 팩트는 팩트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어 좀 보시면 어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햇소리한 책 보시느니 이런 책 보시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글로벌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당근이나 중고거래는 요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도 좀 트렌드가 올라오는지 잘 보고 계시면 또 기회가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2주 후에 또는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궁무진한 또 아이디어로 어 이제는 기업으로 여러분이 진짜 투자하실 만한 기업으로 또 찾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